네, 오늘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상관 분석이랑 이어지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평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학교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상대평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략하게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아마 목요일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들을 쭉 내가지고 제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제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이제 요 안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이메일로 받을 거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호서 edu evaluation 하고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우리 상관 분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공분산에서 상관 분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공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각각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y에서 y 평균을 뺀 거를 곱해주는 거죠. 두 개를 곱해주는 거고, 요거를 이제 표본의 숫자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공분산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상관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넘어오는 경우에 스케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스케일 문제. 스케일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서 뭐 x가 몸무게였는데 킬로그램을 쓰고 여기도 요게 키였는데 키를 뭐 센티미터로 썼다. 이렇게 했을 때랑 몸무게를 g으로 바꾸고 키를 미터로 바꿨을 때 어떤 단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 이제 단위가 바뀌게 되니까 요 전체 값이 변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설명드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분산 시그마 xy 요거를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돼서 요게 뭐라고 했었죠? 요거를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 X, Y 이렇게 쓰고요. R이라는 게 이제 읽을 때는 뭐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로라고 읽습니다. 발음 기호로. 요게 이제 I가 아니라 길게 읽는 거죠. 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게 알파벳 R하고 같은 거여서 R, X, Y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상관 계수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상관 분석의 순서를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는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해야겠죠. 제일 먼저는 이렇게 해서 둘 다 숫자 데이터냐, x랑 y가 둘 다 숫자냐. 물론 이제 숫자가 아닌 뭐 카테고리컬끼리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점이한 상관계수 뭐 등등 뭐 이런 상관계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뭐 순서형 계수인 경우에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적 변수, 그러니까 이 숫자로 된 변수들이 양쪽에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상관계수가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게, 이렇게 둘 다 숫자로 된 변수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은 산점도를 그려봐야 합니다. 산점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여기에 이제 x축이 있고 이제 y축이 있으면 이 산점, 산이라는 게 뭐죠?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흩어져 있고 점, 이건 말 그대로 점입니다. 점점점점 시켰다는 거죠. 점을 흩뿌려서 만든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요런 관계를 보는 x와 y의 관계를 일단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위에서 봤던 요 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3번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어떤 값이 나올 텐데요. 이 상관계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상관계수인 요 로 xy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값이 -1이고요. 최대값이 1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하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벡터 내적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거나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일단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요렇게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이 공분산하고 차이는 뭐죠? 공분산 코베리언스 x, y는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어디에든 올 수 있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반해서 이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1과 1 사이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죠. 어떤 값이 오든지 플러스 1이면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마이너스 1이면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모든 점이 한 선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그래서 x가 올라가면 y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 이거를 1인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하나 증가하면 y도 하나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완전 선형인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1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그러면 -1이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1은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강하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하나 감소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로 x, y를 -1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응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그랬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대략 요거를 전부 연결하는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이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이 y축도 같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0.7 꼭 0.7이란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0.7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상관이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을 보면 혹은 낮다 이런 개념을 보면은 결국은 이 절대값을 보는 거죠. 절대값 이게 크면 클수록 높은 거죠. 이 경우에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런 경우 이렇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이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상관 이건 되게 높구나. 그럼 요 경우는 어떤가요? 요 경우에도 둘의 상관이 매우 높죠. x가 증가하기만 하면 y는 무조건 감소하니까 이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요거는 좀 낮죠.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어디 있을지 이제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대략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관이 낮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낮은 거 같은 경우는 상관 이로 xy가 이게 절대값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0에 가깝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관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상관이 낮은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어떤 그 관계를 유추하기가 힘들게 이렇게 점들이 그냥 막 난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관 분석을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반드시 데이터가 선형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선형성을 가져야 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약간 나이키 모양 같죠? 스우식 이렇게 딱 데이터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데이터는 x와 y 사이에 관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일단 이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요게 높으면은 상관이 높은 거고 상관이 많은 거고 요게 0에 가까우면 상관이 낮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오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x가 증가할 때는 y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기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즉 x의 값에 따라서 y가 밀접하게 변화하는데 얘네가 선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산점도를 그려보는 거죠. 혹시나 이런 모양이 되진 않을까 하는 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을 살펴본 다음에 이게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들여서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요거 그 상관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관 분석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상관 분석에서 상관 분석을 하면은 이걸 해석할 때 x하고 y에 관계가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x하고 y에 관계가 있는지의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랑 이런 상관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코릴레이션 xy가 뭐 예를 들어서 0.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상관이 높다. 그러면 키랑 몸무게는 상관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마치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올라간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 데이터의 관계에서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키가 올라가면 몸무게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인데 키가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몸무게가 올라가는 거는 키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해석이죠.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관계라는 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데 몸무게가 올라가는 원인이 키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는 뭐 식습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유전의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상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인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들을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바보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상관을 나타내는 거지. 이걸 인과관계라고 누가 해석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분석한 여러 데이터들 보면은 그렇게 해석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대표적인 게 그 신문 기사 같은데 이런 상관 분석 같은 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문 기자들도 통계를 배운 적이 잘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잘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요 상관 분석을 그대로 인용해서 x가 커지면 y가 커진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커졌더니 얘가 커졌다, 즉 얘의 원인이 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서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거예요. 상관 분석을 했는데 집 크기랑 키랑 비교했더니 이게 이제 상관계수가 한 0.5가 나왔어. 그러면 이 기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집 크기가 커졌더니 키가 크더라. 즉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키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기사 이제 제가 실제로 본 기사인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삭제됐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제 옛날에 통계 스터디할 때 제가 인용을 했던 자료인데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은 상관계수는 키가 올라가도 집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사람들이? 키가 커지니까 집 크기가 커지는구나. 어릴 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키를 키워 놓으면 사는 집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뭘 앞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약간 끊어서 다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